저는 이제 해커스에서 유아 임용을 강의하게 된 정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쳐도 돼요. 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 이론 1, 2로 나눠서 저희가 팀 티칭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저는 이제 오늘은 선생님들께 공립유치원 교원 선정 경쟁 시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1년에 공부를 하면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응시하실 시험의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공립유치원 교원 선정 경쟁 시험.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준비하시니까 2019 학년도 대비 공립유치원 교원 선정 경쟁 시험에 응시하게 되시는 거죠. 시험의 범위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이다 해서 고시문을 배포를 하죠. 그 고시문에는 뭐 있어요? 구성 방향이라든지 운영 지침, 편성 지침,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그죠? 유아교육, 유아평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이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고시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국가 수준에서 해설서라는 것을 제시를 해 두죠. 그래서 그 해설서로 이 말은 이 말이다. 지식, 기능, 태도 중에 지식은 이런 말이고, 기능은 이런 말이고, 태도는 이런 말이다. 그리고 평가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을 해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선생님들이 메인으로 공부하게 될 해설서. 그 다음에 또 지침서가 있죠. 그래서 지침서는 고시문에 따른, 그래서 고시문이 아까 그런 일련의 내용들도 있지만 신체 운동부터 시작해서 신의사 예자라고 하는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5가지 영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침서는 앞에서 이제 이 지침서의 성격을 설명해주고 그 5가지 영역이 해설서에서 내용 범주, 내용, 연령별 세부 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다면 지침서에서는 그 연령별 세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이런 활동으로 해라라고 하는 활동 위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지도 지침, 유의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런 지도 지침 및 유의점에서도 문제가 한두 개씩, 두세 개씩 출제가 됐죠. 그래서 해설서와 지침서는 이 고시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공부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캐치를 하셨겠지만 고시문의 내용이 다 반복이 돼요.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문을 중심으로 저는 해설서와 지침서를 좀 엮어가지고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런 구성 개요라든지 총론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각각 신의사 예자를 볼 때도 해설서 지침서 내용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강론서 보시고 강론 또 뒷페이지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교육부 자료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신의사 예자를 좀 나눠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혼합연령 복식학급 지도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국가에서 나온 정식 그 교재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한 이 교육부 자료는 해마다 장학자료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서 대학이나 이런 위탁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장학 자료를 만들죠. 그래서 뭐 세계 시민교육이라든지 건강교육,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현장에 배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전체 뒤에는 활동이지만 앞에 나오는 이론적 배경들이 선생님들이 강론에 포함되고 또 시험 문제에 응용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자료도 자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부 사이트에 잘 탑재가 되고 그 다음에 책으로 나오는 거 말고도 교육부 말고 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장학을 위한 교육부 자료들이 교육부 자료가 아니라 진흥원 자료네요. 그죠? 그 진흥원 자료들이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출제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보시면 지우개가 역시나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의사 예자가 있죠.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자연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영역에서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는 체육, 건강, 안전, 또 뭐 요리활동, 기타 등등. 그쵸? 신체운동 건강 영역 내용 범주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교통안전부터 시작해서 비상대피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은 유아 언어교육과 문학교육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사회관계 영역은 유아 사회 과목이에요. 그쵸? 유아 사회교육이라는 한 과목인데 그 내용 안에는 뭐 사회성, 도덕성, 지리, 역사, 통일, 경제, 성교육, 기타 등등, 양성평등교육 쭉, 그쵸? 그런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음악, 미술, 움직임과 춤이라고 하는 동작교육,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수학교육, 과학교육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볼 것이 이제 아까 잠깐 봤던 복식, 혼합연령학급 지도서를 같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문제를,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항상 하다 보면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의사 예자에서 거의 각각 2문제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어떤 시험을 보는지를. 자, 1차에서 무슨 시험을 보죠? 유치원 교육과정 A형과 유치원 교육과정 B형, 그리고 논술. 그래서 이게 40점, 40점, 그리고 이게 20점. 근데 유치원 교육과정 A가 8문제예요? 아니죠. 8문제라 쓰고 40문제라 읽는다. 그죠? 각각 한 문제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해서, 그쵸? 그렇게 해서 40점 만점이지만 크게는 8문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논술에서는 이제 한 문제. 그래서 요 2가지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2가지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단답형도 있고, 문장형도 있고, 어쨌든 통상 서술형, 번외 얘기지만, 올해 시험장 끝나고 나오는데, 왜 객관식 문제가 없지?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2018년 대비 갑자기 많이 뽑으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딱 보고 시험에 응시하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옛날 것까지 같이 보면 옛날에는 객관식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찾다가 나왔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시험 문제에는 객관식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서술형의 객관식 같은 게 있죠. 위에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 써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논술은 한 문제 1200자 원고지에다가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40문제 같은 8문제라고 했지만 요 8문제가 구성이 될 때 A형 1번부터 8번까지, B형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나올 때 이 신의사 예자가 골고루 2문제 이상씩 나와요. 그래서 올해 문제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자연탐구 영역이, 아까 자연탐구 영역이 3개, 무려 3개. 그 다음이 예술경험 영역이 2개, 놀이를 포함해서. 놀이 포함. 그 다음에 사회관계 영역이 2개. 의사소통 영역이 3개. 그리고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2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기출문제나 문제풀이에서 볼 수 있겠지만 한 문제 안에 다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놀이 포함이라고 했던 게 예를 들면 사회관계 영역에 뭐 내용이 포함되면서 거기다가 놀이 이론을 같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신의사 예자가 가장 중요한 유아들의 교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 그러면 다른 문제들 제가 배치한 대로 모의고사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B형 876은 무슨 영역이겠어요? 자연탐구. 그 다음에 54는 예술경험. 꼭 보세요. 한번 가서 체크를 해보세요. 못 믿겠으면.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관계 영역 같은 게 이제 2개가 갈라지죠. A형에도 하나 나오고 B형에도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럼 그 외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나 이론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사상사, 유아교육 사상사. 학자들 무슨 주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올해도 물어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아들의 발달 심리.
이건 기본이죠. 피아제 발달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발달 이론. 올해는 딱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놀이 이론. 놀이가 우리 유아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지만 놀이 이론으로 크게 5점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문제에 포함돼가지고 한두 개 이렇게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교육, 교사론, 평가. 이번에도 평가 나왔죠? 관찰법 중에 ABC 사건법 표지법. 그 다음에 복지, 그리고 법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루면 전체적인 유치원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의 내용을 다룬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뭘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고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고시문을 해설해 놓고 지침을 마련해 놓은 이 지침서. 요게 중요합니다. 아까 또 빠뜨린 거 있네요. 요거 말고 또 있는 게 있죠? 뭐죠? 지도서. 아까는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서가 연령별로 3세, 4세, 5세가 각각 10권, 11권, 12권. 생활 지도별. 11권. 그죠? 고마워요. 10권, 11권, 11권 이렇게 제시가 돼서 생활 주제별로 각각의 연령에 적합한 활동들 위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교사용 지도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2차 때 많이들 보시고 참고가 되는 활동 자료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우선 1차가 합격해야지 2차 응시할 수 있으니까 1차 공부를 하실 텐데 이거는 나중에 2차에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보시는데 해설서를 아주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론도 해설서를 바탕으로 항상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